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생생 인터뷰에서 다룬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기존 배터리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은 싼 제품을 만들어 반값 수준의 전기차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어제 인터뷰처럼 선언적 의미로 그쳤습니다. 앞으로 생산은 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진 거겠죠.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만들 때까지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것이고 우리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요.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3년은 긴 시간이지만 개발하고 쫓아가는 데 3년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요. 2020년 9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 최근 들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해충돌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겠고요. 관련 법안이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오늘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패방지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물론 이름에 무슨 일 하는지는 나와 있지만요. 예,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는데요. 네. 정부의 반부패 청렴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제 얼마나 깨끗한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업무.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네.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 강령 제도 운영 등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언론인도 감시하는 대상 중에 하나시죠? 청탁금지법이 적용 네. 대상이 됩니다. 네. 제가 긴장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한 자세로 오늘 국장님과 인터뷰에 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핫 이슈예요.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우선 이해 충돌이 어떤 개념입니까? 최근 언론상의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아직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에 대한 개념 자체는 아직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해충돌이란 법적 용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들만 좀 무성하고 국민들이 이게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주세요. 예, 법에 이제 저희들이 6월 달에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이제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해충돌이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어서 충돌하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요. 예를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한 국립대 교수가 자기 자녀 2명에게 자기가 개설한 강의를 좀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적은 거의 A+를 준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네. 교수가 자신의 자녀의 성적을 평가할 경우에 이제 공정하게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항이 이제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공익하고 자기 자식을 좀 성적을 잘 주고 싶은 사익 두 가지가 충돌하는 사항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이라는 거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 직무수행 과정에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는 행위가 직무수행 과정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어 충돌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뿔을 아까 줬다고 했는데 진짜 난 교수로서 생각하기에 얘네들이 잘했어 이래서 줬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법안 얘기는 제가 좀 뒤에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교통위 위원이었고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아까 속보에서도 박덕흠 의원이 입장 표명을 하겠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될까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 없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해충돌의 의미가 다소 좀 포괄적으로 좀 인식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네. 그 의혹 수준만으로 이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현재는 그런 문제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직자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 기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이 이해충돌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올 네.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교통위 의원인데 건설회사를 해? 그런데 거액의 공사를 받았어? 그럼 그냥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심증 정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 이 해석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권익위가 6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있죠. 예, 이 핵심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이해충돌 방지법안은요,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그 직무를 좀 회피하게 함으로써 특혜 소지를 사전에 좀 차단하자. 네. 이 내용이 제일 중심 사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지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교통위로 배정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좀 피할 수 있게끔 그런 사안이 이제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직무 관련자하고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때도 공직자로 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네. 이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런 사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어디가 신도시가 개발된다더라라든지 어떤 회사가 상장이 된다더라, 폐지가 된다더라, 이런 정보들 그런 걸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상식선의 일인데 이 상식선의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령으로도 제정해야겠다라고 권익위에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방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에도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을 좀 채용하지 말자.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에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도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에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 주요 내용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는 국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고요.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예를 들면 관용차를 관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주말에 본인 아는 사람 결혼식에 간다.
또는 뭐 골프를 치러 갈 때 그런 관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예들이 좀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그 예는 굉장히 자주 있는데 예인데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정말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조치도 내용에 들어가 있고 또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도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 가족 채용 제한 등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패방지 국장께서는 이 법안만으로도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당연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공직 사회를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부패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도 이런 법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선진국인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화해서 공직자들이 좀 따르고 있고요. OECD라든지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공기관의 부패 예방을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요 공직자들에게 좋은 법안이에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잘 될 거로 보세요? 지금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2015년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료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같이 통과되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김용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게 통과됐다면 지금의 논란은 없을 거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민적 이해가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 높으니까 통과가 되리라 믿고요. 청탁금지법 이거 저하고도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자, 김영란법 시행된 지 4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청렴 의식을 우리나라에 좀 높이는데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3,000명 정도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 국민 언론인 공무원이 한 90%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 던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도 이제 청탁 간행이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이제 식사를 할 때 더치페이 나눠내기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도 좀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좀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권익위가 정말 우리 사회 새로운 청렴 문화를 조성한 이 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하실 예정이세요?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부정 청탁 행위 유형을 이제 우리 법에 1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법에 14가지를 성적 수행이라든 이렇게 쭉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성적 수행. 예를 들어서 병역 또 있고요. 관련. 인사, 채용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14가지 유형에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장학생이라든지 견습생 선발, 학위 수여라든지 논문 심사, 교도 간의 교정, 교화 업무 등이 좀 빠져 있어서요. 이런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법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인턴 선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기회조차도 못 갖는 청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인턴 경력이 취업에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처음 제정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돼서 아마 이번에 보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적 수행 병역 관련 얘기하는데 다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사안들이네요. 좀 이슈들이 좀 작년부터 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이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범위가 일시적으로 상향했어요. 저도 이 뉴스 들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좀 심화되고 있었고요.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추석 고향 방문이라든지 성묘가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태풍 피해 발생으로 농축산업계 굉장히 어려움이 좀 심각해졌다는 그 문제 때문에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일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좀 상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어제 이제 그 유관기관 단체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네. 그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8036님이 특별재난지역선포 지금까지 크게 혜택 없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마 해당 지역의 분인 것 같아요. 그 해당 지역이 지금 사실은 농업하는 도시들이어서 이 시행령 개정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제 기대를 이제 해봐야겠네요. 업계 간담회를 해봤더니 네. 반응은 굉장히 좀 괜찮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판로에는 도움이 좀 된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끝나면 다시 돌리실 거죠? 예, 9월 10일부터 네. 10월 4일까지입니다. 아, 짧군요. 그래도 한 달여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 선물하고 하는 그런 시기는 준비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개정 취지 이해를 잘 하시고 그때까지만 상향된 금액으로 선물도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나고 하면 국장님이 잡으러 갑니다. 10월 4일 네. 그 소인이 찍힌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10월 4일. 조금 며칠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부패방지국장이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실 일도 더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 지수가 CPI라고 하는데요. 그 국제투명성기구가 측정하는 건데 39위 59점 정도로 우리나라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하면 뭐 10위권 중반대는 가야 되는데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목표로 2022년도에는 20위권까지는 진입을 하자 이런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도 조금 더 이제 안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20대들 안에 있는 이 공정에 대한 개념, 그 갈망 이런 부분도 권익위에서 좀 대응을 하시고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의 일환이 아까 그 견습생이라든지 인턴 선발 같은 부분이 법에 이제 새롭게 적용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노력들이 그런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라디오에 인턴하는 친구들 많은데 저 그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요. 제가 밥 잘 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윗사람이 또는 선배가 아래 사람한테 주는 거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 괜히 하셨네요. 국장님 지금 바로 우리 인턴이 커피 사달라고 지금 적었는데. 바람직한 회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오이밭에서 신고처 신지 말라고. 이건 진짜 직업 윤리에 관련된 거니까요. 공직자분들께서는 또 언론인 저도 본인이 처신을 잘 해야 되고 또 그 처신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도 잘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의 임윤주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